안녕하세요. GWR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디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디스크 유형의 D 유형, I 유형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S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이 디스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디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D편 할 때, D 네. 유형 할 때 잠깐 말씀드린 면도 있는데 우리 임 팀장님이 이 디스크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를 설명하게 된 배경이요? 왜냐면 네. 어 누군데 저걸 물어보고 아, 저렇게 대답을 할까? 뭐 이렇게 뭐 네. 저 어디에 사는 맞아요. 누굽니다 보다는 네. 이 디스크를 어떻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처음 디스크를 들었던 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5, 6년 전에 저도 한 20대 초반 때 우연히 저도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아는 분들이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디스크라는 게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형들을 이제 빨리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형들을 그리고 음, 그 유형에 맞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음,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정식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께 이제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매주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정확하게는 그 디스크 그 자격증을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거 한 3일인가 5일인가 강의를 수료하면 맞아요. 예, 음, 시험을 보는 건 아닌데 음, 그 수료하면 그냥 음, 주어지는 자격이라서 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갈까 하는 했는데 음, 시간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고 음, 근데 이제 다만 이 디스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일상에서 이제 평소에도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으니까 가족분들한테 부모님한테나 이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김덕 대표님도 이김 대표님도 재밌어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뭐 안다고 해서 막 엄청난 능력이 생기거나 사업을 잘하게 되거나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함께 넌 그렇구나, 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음, 것 음.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저는 디스크 전문 기관에서 정식 코스를 사실 받았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우리 임 팀장이 집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워낙 이래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제 임 팀장이 분석한 게 제가 정식으로 전문 기관에서 받은 것보다 좀 월등히 낫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정식 자격 전문 기관에서 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냥 유사한 정도로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듯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D 유형, I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가장 보편 타당한 유형에 대한 분석은 뭔가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관찰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 특징과 특성을 잘 관찰해서 보면 그 사람의 유형도 보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장점, 단점,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완해 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 인적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이런 비즈니스 속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아주 뭐 중요한 도구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부분이 절대적이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 그냥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S 유형 할 차례죠? 네, 이제 S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저도 모니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좀 얘기가 긴 것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특징과 장점을 합쳐서 특장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특징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장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장점을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더 이제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특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혹시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아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DISC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이제 4사분면으로 나눠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D와 I가 있는 쪽 방향은 속도가 빠른 사람들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리고 S와 C가 있는 쪽의 사람들은 속도가 보다 느린 편이다. 완전 뭐 엄청 느리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D와 I에 비해서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D와 C 쪽으로 기울어진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일중심적, 목표 중심적,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I와 S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이제 사람 중심, 인간관계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S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중심이면서 속도가 조금 느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구나, 인간관계 중심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알아가는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가거나 처음 왜 우리가 학급 반에 가면 빨리 친해지는 애들이 있고 조금 친해지는데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금 천천히 알아가는 타입의 아이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어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알지 못했던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보다 기존에 아는 관계를 유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사업을 할 때도 이 대표님 저 대표님 막 많이 만나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스폰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자기 파트너라든지 자기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계속 그냥 그 관계를 끈끈이 유지하는 맞아.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약간 우리가 DISC를 보통 신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S는 보통 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향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경청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도 되게 잘해줘요. 그러셨어요. 뭐 대표님이 어떤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도 잘해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 아이는 보다 약간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폭발적이진 않은데 좀 차분한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라든지 사람들이 막 뜨겁게 환호하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감미롭고 조용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런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환호하는 거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이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누가 왔습니다 하고 막 환호하면서 그 사람한테 시선이 다 집중이 되면 싫어하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미롭고 따뜻한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보다 조용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늘 한결같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함없다. 변함없이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그냥 그 성격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는 것 같고 그런 참 우리가 얘기할 때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S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요. 불안한 것을 싫어하는데요. 맞아요. 불안한 거 정말 싫어하시죠.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따지고 들면 사람이면 누구나
불안한 걸 싫어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크를 안 따줘도 다 불안한 걸 싫어하지 않나 싶어 하실 텐데, 근데 D와 I는 불안한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불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릴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의 도박, 그런 것들을 약간 좋아한다면 S는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이다 싶으면 설사 그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기질보다도 특히 안정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리스크를 싫어하는 C 기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는 게 예를 들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자기가 계산했을 때 C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C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계산했을 때 리스크가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싶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C가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S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좀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이 확실한지를 못 믿어요. 그냥 다 불안해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거는 무턱대고 덮어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C는 새롭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산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네 하거든요. 근데 S는 계산이 일단은 조금 C보다는 좀 안 되시기 때문에 느리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도 느리고 반응하는 것도 느리다 보니 그런 작은 요소들도 사람들은 괜찮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불안해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것만큼 정말 여러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곱씹어서 생각을 하시고 곱씹어서 행동을 하려고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지금 있는 상황을 좋아해요. 물론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떠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대체적으로는 S는 자기가 제일 만족스러운 상황에 가까워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S의 거의 변화가 없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막 특정의 성공을 했거나 성과를 이뤄서 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환경인 거예요. 익숙한? 그렇죠. 자기가 익숙한 그 상황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는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C만큼 예민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민하지만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C는 마음은 부드럽진 않거든요. 맞아. 근데 S는 예민하지만 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민하다 보니 저게 저 사람한테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서. 예민하면 야 이거 너무 뜨거운데? 라고 말이 나가는데 예민하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저게 다른 사람한테도 뜨거울 거야. 나한테 뜨겁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나한테 춥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추울 거야. 해서 담요를 가져다 준다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섬기고 하는 것에 당연히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치를 느끼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다. 약간 감수성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약간 I와 비슷하게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I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DISC 중에 제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네, I가 정말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질에도 당연히 예술적인 감각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술하는 사람이 다 I였겠죠.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술적인 감각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I는 좀 약간 창의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야,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구나를 알아챌 수 있는 게 많은 반면에 약간 방향이 달라요. S는. I는 약간 발산되는 방향으로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예술적으로 표현이 되고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예술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런 것이라면 약간 S는 약간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간 감상하는 편에 가까워요. 감상.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한데 그보다 감상하는 걸 더 좋아해요. 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는 쪽을 더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술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림 보는 거를 취미로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민하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봐도 그 안에 감수성을 느끼는 겁니다. 약간 슬픈 표정으로 그렸으면 제가 슬픈가 보다를 느껴야 예술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자기가 상상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I는 그거를 말로 한다면 S는 그걸 속으로 생각하고 내재하고 감상하는 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각을 하거나 문학을 짓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악기 연주를 혼자 하거나 이런 식의 약간 혼자 할 수 있는 예술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예술을 해도. 뭐 장인처럼. 그렇죠. 하나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이는 그때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사람들과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음악을 예를 들게요. 예술이니까. S는 악기를 보통 많이 다루는 편인데 아이는 작곡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 사람이면 그냥 피아노만 혼자 해도 돼요. 왜냐면 혼자 하는 악기니까. 물론 피아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할 때가 많긴 하지만 혼자 해도 문제는 없죠. 하지만 작곡은 곡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할 수밖에 없어요. 편곡도 해야 되고 다른 악기와 함께 훨씬 더 창의적인. 그렇죠. 창의적으로도 해야 되고 내가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에 대한 곡을 썼으면 기타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예술을 하는 쪽은 I고 혼자 할 수 있는 쪽이 이 S. 물론 함께 하더라도 소규모의 몇 명, 내 주변에 있었던 몇 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그래서 막 도자기를 그렇죠. 혼자서 도자기를 빚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런 약간 혼자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S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환경을 좋아하는데 내 가족, 내 집, 내 물건 이렇게 여기에 약간 정을 들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물건을 잘 못 버리시고요. S가 잘 못 버리세요. 뭐 왜 애물단지 같이 막 모아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버려. 그거 이게 필요 없잖아 해도 아니야 이거 나중에 가면 쓸 때 있어 이렇게 모아놓으시거나 애들 막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린 거부터 그렇죠, 시작해갖고 그렇죠. 일기장 모아두고 맞아요. 막 상장 같은 거 다 맞아요. 모아주고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장 다 모아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거 하나하나의 추억과 정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 잘 못 버리시는. 씬은 다 버립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저는 집을 다 하얗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D여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집순이 집돌이. 가정적이고. 그렇죠. 가정적이고 웬만하면은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S가 발전된 경우에는. 그리고 아예 모르는 타인보다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지만 하지만 조금 다른 게 D는 약간 자신의 사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좀 모험을 떠나는 편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으면 이거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이뤄낼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보통 떠납니다. D는 그렇죠. 근데 S는 그렇죠.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자기가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려고 나가는 일은 잘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사람 위주로 주로 만나고 이 GWR이라는 신선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생소한 모임에 오실 때도 본인이 오기보다 아빠, 엄마, 누나, 가족이 먼저 가족이 와 있어서 어, 그 가족 친구가 때문에 있어서 그렇죠. 누가 오는 있으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다른 이유이기도 중요하기 하고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하지 않으면 혼자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나 뭐 설득이나 어떤 뭐 설명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예. 네가 가자니까 어, 그런 거요? 일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S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다른데 S가 진짜 심한 경우는 의존성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해서 난 못 알아듣겠는데 네가 하자고 하니까 할게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만큼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S가 좀 낮으신 분들은. 네. 뭐 그러니까 다르겠죠?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에 대한 특히 자기가 오래 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율이 사람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맞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맞아요. 네. 그렇죠. 특히 자신의 삶에 오래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민해 보여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상처를 따뜻해서. 주거나. 네. 그거 자체가 자기가 가슴이 떨려. 자기가 막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슴이 떨려서 못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여리여리하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당연히 해주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나는 함부로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했을 때 오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이 아무래도 D나 I보다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람 참 성격 좋다라고 말하는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써놨는데 인내하는 거, 온유하고 성실하고 온화하고 뭐 안정적이고 좋은 진지하고. 단어는 다 있네요. 예, 그래서 디스크를 잘 보시면 S가 제일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기질이 나쁘다여서 S가 많다가 아니라 인구상 S가 제일 많거든요. 인구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이 데이터가 언제 측정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S가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 근데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했을 때 당연히 검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도 따뜻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장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S가 당연히 장점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작업 수행 능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D는 작업 수행 능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I는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작업수. 왜냐면 자 아이분들이 너무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이는 작업 수행보다는 좀 플레이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즐거움. 기질이 그렇죠. 그런 쪽에 기질이 좀 특화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할 때는 당연히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발휘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업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뭔가 이 사람 일을 잘하네 보다는 이 사람 일을 참 재밌게 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D는 굉장히 수행 능력이 좋다는 평가, C도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S는 그만큼 좋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꾸준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했으면 계속 못하냐 그건 아니고 점점점 잘해가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확 떨어지거나 수행 능력이 어느 날 확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렇죠. 회사에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돼서 안 된다거나 사업을 하자 해놓고 갑자기 톡 끼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 네. 한번 말을 했으면 네. 지켜.
그렇죠. 음, 물론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드릴 거긴 한데 음. 좀 다른 면이 하나 더 네.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안정적이다라는 거. 네. 이게 폰트가 깨져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두 줄로 나오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서 누군가의 일을 옆에서 돕는 조력자, 협력자로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작업 수행 능력이 안정적이라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성과를 내니까 못해도 이 사람한테 주면 성과는 나온다.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죠. 변함없이 하니까. 예를 들면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S 같은 분들은 항상 회사에 잘 나오시고 항상 개근하시는 분들, 항상 일찍 나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하는 일을 항상 하시는 분들, 경비원 이런 분들. 그래서 언제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내 차를 맡길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좀 부탁해요. 오늘 갖고 올 때 뭐 좀 부탁해요. 라고 이제 자연스레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분들 항상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일에 대한 충실한 그렇죠. 업무 과정을 표현해 내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비즈니스라던가 네. 일반적인 어떤 업무 성과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낳기는 어려워요. 그냥 네.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해진 일만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GWR에서는 그게 제일 우수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을 지키는 것. 시스템,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렇죠. 매일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S가 GWR에서 성공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S가 가장 뛰어난 부분인데요. 도구를 사용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이 능력만큼은 디스크 중에 최고입니다. D나 I나 C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도구를 사용하는 일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금방 늘기에 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요. 재능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노력은 반드시 시간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S는 꾸준한 사람이라서 한번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도구에는 탁월한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능력은 D도 I도 C도 없어요. 이 능력 하나만큼은 없어요. D 못 참고요. I 못 참아요. C는요? C는 참기는 참는데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초반에 본인한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약간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풀이 죽거나 비관하거나 부정적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감정적인 기분이 일의 결과에도 당연히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C는 보다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이 예민한 이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 본인도 스트레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S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줄 만큼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C는 사실 꾸준한 능력은 S보다는 딸리거든요. S보다는 꾸준하진 않아요. S는 굉장히 꾸준합니다. 오래 할 수 있어요. C는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피곤하죠. 사실 그 맞아요. 꾸준함은 떨어질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맞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명품을 만드는 장인 그런 조각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네요. 혹은 탁월한 기능인 악기 연주자 기타만 한 30년 연주한 사람 드럼만 한 50년 연주한 사람 뭐 요리만 한 50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말 그대로 장인은 그렇죠. S 스타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막 국밥집 들어가는데 60년 전통, 80년 전통, 원조 할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장인이구나. 어릴 때부터 S였던 거예요. S였구나. 네, 그 할머니가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S인데 욕하나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라서 그건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일종의 마케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되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S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금 이따가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누구보다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능력에서는 그렇죠. 최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GWR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꾸준함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S이신 맞아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GWR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이제 특장점은 끝났고,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근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모든 아쉬운 얘기는 좀 상대적인 거다. 그죠. 네.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좀 상대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빨리 접근을 못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아이가 볼 때는, 쟤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러거든요. 그럼 뭔가 가서 뭐 말도 걸고 뭐 이래야 빨리 친해지고 하는데, 약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접근하면 여기까지. 그렇죠. 막 이렇게 성 그어. 이게 일도 인간관계도 자기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요. 음.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싶으면 이게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잠깐만요. 부담스러워요. 막 네,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못 해요. 속으로 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나마 낫네. 말이라서. 말이라도 하면 대단한 거예요. S 입장에서는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응을 잘 못 해주면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례를 또 범하기가 싫으니까. 너무 들이대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에도 당연히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며 따라서 일과 사람도 낯선 것을 좀 거부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 어떤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니까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S는 기본적으로 포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래 너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람이네요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에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밟으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킨 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이 좀 넓어지고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앞장서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오늘 싫어. 뭐 먹을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상관없어. 저는 빼주세요. 네, 그렇죠.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뭐 친하면 가는데 친하지 않으면 그때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뭐 아내가 어디 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약간 좀 핑계거리가 있거나 함께 하는데 약간 앞장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결정 장애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결정 장애가 상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만약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가 반응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장난을 쳤는데 상대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로 들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구나. 그렇죠. 무서운 거죠 일단. 근데 조심스럽고. 꼭 자신감까지 필요하지 않는 범위인데도 네. 그 자신감의 의미를 자신감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결정은 자신감과 맞닿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덜컥 뭔가 큰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어렵겠죠. 예, 안 해본 일은 특히나.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 뭔가 결정을 빨리 내린다, 느리게 내린다가 아니라 난 결정을 안 내려 해요. 답은. 그러면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나요? 넘기기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넘겨요. 다 넘겨요, 보통.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내 결정인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건데. 내 건데.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뭘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먹든지 다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따라서. 그렇죠. S가 물론 이거는 S가 많이 심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S가 적당히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권했다가 두세 번 정도 뭐 상관없어요 얘기하면 약간 좀 자기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그마저도 안 되는 정말 S가 심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못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절대. 이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 하는 게 자기가 편한 거예요. 속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죠. 괜히 내가 잘못 결정했다가 이것 때문에 오해 사거나 불편하거나 예의가 아니거나 이런 모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불안한 요소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지잖아요. 부담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조금의 책임, 조금의 부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다라는 건데요. 나름대로. 자, 이거 좀 의외일 거예요. 성실은 성실인데요. 물론 S가 잘 개발되신 분들은 성실하십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실은 한데 약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사람은 보통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행동을 해요. 이거는 디스크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가장 익숙한 패턴대로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 혼자 있으면. 근데 문제는 남들과 있을 때 S는 약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가 필요할까? 저게 필요할까? 그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맞아. 자세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행동이 빨라야만 가능해요. 빠릿빠릿해야 섬길 수 있어요. 맞아요. 느리진 않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담요를 빨리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빠른 자세가 본인의 원래 행동과 상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약간 편하게 게으르게 혼자 있으니까 편하게 있다가 누군가 있으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너무 상충되면 약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9시 반까지 보기로 해. 그런데 9시 한 40분. 너무 늦진 않아요. 한 9시 40분 애매하게 안 맞아요. 50분, 40분, 한 10분, 20분씩 늦고. 근데 의외로 이게 또 꾸준합니다. 10분, 20분 맨날 꾸준하게 늦어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와 어떤 본능과의 이런 상충되는 것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나오나? 그렇진 않고요. 이런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현재 상황을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약간 게으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제 남들과 있을 때는 뭔가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의를 갖추는 것과 자기가 편한 게 상충되면 이렇게 오늘 9시 반에 나가야 되면 가야 되면 9시쯤 출발해야 되니까 일찍 준비해야 되겠구나는 아는데 그렇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S의 단점이라기보다도 누구나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S는 제가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아이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떤 이렇게 했으면 됐어라고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두고 만족도.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긍정적으로 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이인 거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노력했는데 잘 안 되면 노력했으니까 됐어. 노력했으니까 됐어. 의미 부여를 하나요?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이야. 이걸 넘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변화해서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가 그렇죠. 아니라 그냥 이 정도 그냥 노력했어.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맞아요. 난 이- 성실해. 이해가 이렇게? 되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랑 안 한다 했죠. S는.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의라든지 음.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해요. 음. 근데 당연히 하다 보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있죠. 근데 하지만 음.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기 때문에 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 음. 그 벽이 있어요. 음.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벽. 음.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벽은 결국 넘지 않은 채 멈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고 결국은 변화는 없는. 아, 선택적 성실이구나. 그렇죠. 성실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많이 해본 부분은 성실하나 그 부분을 넘어서서 성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성향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 이상의 노력도 그 이상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평소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네. 같은 맥락에서 자기를 바꿔야 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고 바꾸지는 않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성실하다. 자꾸 만나는. 그렇죠.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D는 넘어서는데 S는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편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 행동 패턴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게으르다면 이것이 당연히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건 S가 너무 단점만 개발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렇죠. 이제 S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맡겨졌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약간 해결하고 직시하려고 하기보다 피하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책임, 조금의 부담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면 이걸 하는데 내가 자신이 별로 없어요.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근데 이제 S라서 김대리 다음 주까지 이거 해줘라고 했는데 이거 거절을 못했어요. S라서. 네 했는데 이걸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자꾸 이걸 미루고 이게 난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니까 하지는 않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못하는 거죠. 도망가지는 않아요. 혼나거나. 근데 다만 이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날 밤을 새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날 당장 닥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걸 미루기도 해요. 이게 원래 벼락치기는 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벼락치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벼락치기라는 개념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D도 사소한 거나 이제 순서적인 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누구에게나 벼락치기는 있을 수 있어요. 벼락치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해되네요. 꼭 아이만 그런 건 C도 아니고. 그렇고. 그렇죠. 다 C도 경우에 따라서. 너무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다른 공부를 못 한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중에 당연히 벼락치기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이러면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행동을 하기보다 일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비슷해. 네. 근데 내재된 의미나 어떤 그 일의 개연성 이거는 이유가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DISC가 모두 다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애는 이유가 다 다른 거고요. 이유가 다 다르다. 같은 이유일 수 있지만 다 다른 행동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DISC가 재밌네요. 펼쳐지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는 다 잘해요. 뭐 이거 해 그럼 저거 하고 이거 해 하면 저거 하고. 근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제때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면 언제까지 그때는 안 되고 한 이틀 뒤, 3일 뒤 그때까지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건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너무 단점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점만 개발되면 사교성이 아이보단 낫죠. 남들에게 다가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어리숙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이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네, 단점을 개발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도 개발될 수 있고 장점도 개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그렇죠. 이 부분에 아, 대해서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립니다. 네, 그 예.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긴 해야겠네요. 음,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개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단점이 개발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디스크는 모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장점도 단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S라는 기질을 갖고 있으면 이 S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치우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단점도 장점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서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게으른 단점을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계속 게으르게만 행동하고 맞아요. 단점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못 그걸 버리는 말씀드리는 거지.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 꾸준히 노력하는 것, 성실한 것에 치우치려고 노력하시면 S의 장점이 개발되는 거고요. S가 약간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고 일을 미루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되면 이런 걸 너무 내 몸에 길들이게 되면 S가 S라는 기질을 좋은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너무 개발된 단점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단점에만 치중했어요. 너무 사교성 없이 집에만 있고 게으르게만 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해 어리숙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숙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부모님이 통하지 않으면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타인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숙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화가 나거나 부딪히는 상황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단점만 개발되면 침묵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거든요. 사람은 화를 너무 참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캔디들은 너무 참아요. 참고 참지 울긴 왜 우냐 안 참고 표현하기보다 무조건 참고 안에서 삭히고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해요? 거의 해소를 못 하시고요. 근데 S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S는 네. 소심하게 에이, 혼자서 뭐 종이를 찢나? 잠을 자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요. 들어와서 잠이 오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잠이 와요. 자요. 집에 와서 그냥 자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해요. 혹시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너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력이 방전이 돼서 자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 스트레스를 막 보통은 받으면 잠이 안 오잖아. 는 이제 C 혹은 D이신 김낙태 PD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이 받으니까 이게 막 당장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S는 말똥말똥해지던데. 근데 S는 잠이 와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쟁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말싸움하기도 싫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피로를 느끼는구나. 그렇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그래서 주무시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침묵을 이해가 하시는 된다. 그런 분들입니다. 네. 너무 관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도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누군가 뭐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윗사람한테는 뭐 당연히 좋은 태도죠. 근데 너무 치우칠 수 있어요. 왜냐면 윗사람도 때로는 너무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너무 비합리적인 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못하겠다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된다 아니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만약 그 사람이 자신과 오래된 사람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음. 예전에 왜 바이올린 치는 맞아, 맞아. 정말 천재적인 그 사람도 막 그렇게 이용을 당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올린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도구를 너무 잘 다루는 사람이죠. S가 너무 개발된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그렇네. 의존성이 너무 높고 관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용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는 이 성격이 너무 관대하게 나가요. 윗사람한테 네 하겠습니다, 어떡해. 네 하겠습니다가 되고 아랫사람한테는 그래 해, 그래 해가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답답하죠. 완전 샌드위치잖아. 답답하죠. 어. 근데 S는 이렇게 해서 갈등을 회피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기 성격이. 여기도 그냥 예, 여기도 예. 네, 왜냐면 아니요 나는 하면 죽어도 괜찮아? 아니 물론 어. 너무 어. 그 S이신 분들을 너무 한 일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때로는 힘들면 당연히 S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울죠. 말은 하긴 하나 울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감성적이라서. 근데 어쨌든 울리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너무 지나친 관대한 성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울지언정. 그렇죠. 근데 본인도 이게 편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S는 그렇게 잘 살아요. S는 그게 편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거 해도 돼, 해 이게 자기는 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분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저분은 S가 아닙니다. 그래요? S는 아니에요. S는 아니. 그런가? 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릴 건데요. 좀 결정적인 게 있지 않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제 우유부단합니다. 이제 성격이 좀 합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좀 순종적인 반응,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성향, 그리고 앞장서지 못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삼위일체로 3종 세트. 예, 우유부단함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할까? 그래 그거 해가 되고 뭘 먹자 그러면 그거 먹자가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야. 이 성향이 D하고 C를 만나면 몹시. C는 되게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해하죠. 지금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뭐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힘들지. 네, 힘들잖아요. 근데 D는 잘 시켜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왜냐면 잘 따라오잖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기 때문에 힘들겠다 생각 안 하고 편안해 생각하고 막 시키고 잘해요. 네, D는 원래 그래요. I도 그래요. I는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뭘 하자, 같이 뭘 먹자, 같이 뭘 가자. I하고 S하고 궁합이 좋다 그랬지.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S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왜냐면 자기는 부딪히는 상황도 침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는 싫은데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S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자,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근데 S는 너무 수동적인 태도와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들이 S에게 약점입니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보완하시면 되죠. 맞아요. 모든 약점은 보완할 수 있어요. S는 꾸준한 성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능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동적이라서 너무 도전적인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S에게 필요한 건 D가 갖고 있는 도전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적으로 고집이 있나요? 어떤 고집 어쨌거나 말씀이시죠? 수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네, 하면 네. 오히려 안 움직이려는. 그렇죠. 그 부분은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하는 편이지만 순종적인 부분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번도 안 가본 데에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과 함께 해라. 절대 못하거든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데려다 놔서 절대 못 먹이는 말이구나.
그렇죠. 어. 근데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 음. 그 세계 안에서 음. 나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음. 근데 만약 나올 수만 있다면, 음. 조금씩 나오려고만 한다면 음. 뒤에 그 꾸준한 성향이 점점 그 그릇이 넓어지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쯤은 자신을 믿고 도전을 해보고 변화해보고 이런 맞아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벽을 깨면 이거는 얼마든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맞서는 고집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표현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음. 힘든 것도 참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런 자기의 장점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인내력이 있는 거, 온유한 성품 이런 것이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 좋은 점이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약한 부분이 더 좋은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런 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힘든 것도 참아낼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즉 자기에게 능력 아니야, 능력? 그렇죠, 도구죠. 어. 이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적절치 않은 때에도 사용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 사용하면 온유하고 인내력이 있는 거라서 당연히 좋은 거고요. 아무 데서나 막 참는구나. 그렇죠. 안 표현해야 참아도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내력이라는 도구가 있고 온유라는 도구가 있으면 딱 쓸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땐 안 써야 되는데 너무 막 쓰니까 지금 표현을 너무 안 하게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네. 디스크의 약점과 단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알기가 어렵죠. 표현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어디를 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좋은 줄 알지. 이게 아이의 표현이에요. 아이랑 S가 여행을 갔어요.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요. 근데 S는 사실 그건 별로였는데 아이가 먹으니까 같이 먹어주고 S는 사실 거긴 별로였는데 아이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 줬어요. 근데 사실 표현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이는 난 당연히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지. 갔다 와서 우리 여행 너무 재밌었어, 그치? 다음에 또 가자. 근데 S는 너무 힘든 여행이었어. 사실은 자기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들어와서 자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트레스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좋지 않거든요. 본인은 절대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길어질 수가 없어요. S도 당연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S가 never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당연히 내죠, 사람인데. 근데 다만 화를 내기까지가 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은 짧은 그 반응이 있는데 그렇죠. 좀 길구나. 길죠. 상황이 좀 D는 오래. 바로 화를 내고 I도 좀 비교적 빨리 내는 편인데 S는 길게 참았다가 왁 하고 자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은 도전, 결정, 책임, 표현에 보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표현해보고 보다 책임을 한번 져보고 한번 내가 오늘은 점심 한번 내가 결정해보고 한번 일에 도전도 해보고 안 해본 일, 안 해본 노력들 해보고 이런 거죠.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거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솔루션은 적용을 할 수가 없으면 솔루션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가 그걸 쓸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도전, 결정, 책임 표현에 보다 능동적이 되세요.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근데 그게 되면 S겠냐고. 그게 안 되니까 S인 거잖아요. 근데 S는 자기가 원래 있는 환경을 좋아해요. 이 있는 환경에서 조금씩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S가 그런 도전들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도 GWR에 너무 잘 맞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GWR에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걸 조금씩 그렇죠. 연습하고 그렇죠. 변화해 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오늘 S 이야기를 들으면서 S랑 너무 딱 맞다. S 분들은 정말 GWR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라도 말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있는 환경에서부터 조금씩 내가 달라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S로부터 I로 바뀐 사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가요? 네, 저 원래는 CS였어요. 맞아. 네, 저는 원래 CS였고요. 원래는 드럼을 많이 쳤고 I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작곡으로 진로를 바꾼 케이스고요. 물론 그 다음에도 드럼 계속 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S는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부터 조금씩 안 해본 걸 해보고 도전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릴 때 제 성격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모르시나? 근데 어쨌든 손 들고 울었죠. 네. 손은 들어야 되고. 네,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네, 어쨌든 자, 맞아.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셔야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다. 도전이란 거 정말 좋은 거지만 S는 등 떠밀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있는 환경에서부터 조금씩 도전하셔라. 그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표적인 S 인물을 말씀드리고 네.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아이와 똑같이 1시간이 된 놀라운 제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자, 인물 빠르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정승, 유비, 테레사 소녀, 박송, 봉준호, 매튜 커스버트는 잘 아실 거라서 드렸어요. 맞아. 네, 이제 매튜 매튜 커스버트 아저씨 그렇죠. S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못 수 있어서 만났어. 사람들을 잘 못 네, 만났어.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이제 앤을 입양한 이제 아저씨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아저씨. 네, 그러니까 뭐 앤이라는 그 만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되게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던 일을 오래 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막 안 만나려고 그렇죠. 그러고. 빨간 머리 앤 데려오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막 아줌마가 화를 내도 그냥 혼자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S다라고. 그러니까 사고는 쳤는데 답을 본인은 낼 수가 없고 이런 거죠. 황희 뭐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봉준호 감독은 좀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봉준호 감독도 사실 저는 S인지 몰랐는데 여러 그러게요. 가지 이번에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감독이라는 직책은 사실 S가 하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잘하신 분인데. 디테일하기 때문에 S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감독들이. 근데 이 감독은 굉장히 종합적이잖아. 종합적이나 감독직을 원래 잘할 수 있는 기질들이 원래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은 특히나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의상 뭐 다 이런 팀들한테 자신의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S가 하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S인 걸 봤냐면 촬영장에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그리고 설정과 모든 이야기의 디테일에 굉장히 살아있는 감수성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생충 굉장히 디테일했었거든. 그렇죠. C도 디테일하지 않냐? C도 굉장히 섬세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C는 디테일하지만 섬세하진 않을 수 있어요. 부드럽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S는 부드럽고 섬세해요. 그래서 출연진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거 하며 그를 보면 굉장히 S적인 성향이 크게 발달돼 있는 사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촬영 현장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엄청나다. S가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을 보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았어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향과 기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요구하고 이런 것들로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위대하게 성공하실 수가 있는 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S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 네. 그래서 S가 뭐 우리가 볼 때에는 흔히 볼 때에는 소심하다. 흔히 볼 때에는 너무 수동적이다. 흔히 볼 때는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대부분이 S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S로부터 시작돼서 S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S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음. 뛰어난 유전자와 아주 음.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다. 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DISC 유형을 다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유형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지수가 높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D도 가지고 있고 다른 유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S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각화시켜서 개발해서 더 훌륭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훌륭한 S 기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자기 기질의 장점, 그리고 잘 개발되어졌고 또 내가 더 개발하면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 팀장도 S 기질이었고 이제 잘하면서 C를 제일 많이 체계화시켰고 또 본인이 I를 개발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S였거든요. S였고 저는 취업을 해서 대기업 비서실에서 C 기질이 개발이 됐고 아버지가 C였어요. 저는 C라기보다는 저는 S 기질이었거든요. 전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C와 I를 좀 개발한 케이스예요.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 내가 좀 좋아하게 된 거죠. 왜냐면 친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새롭게 개발된 부분들이 더 친해져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위에 더 개발되어지는 기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을 하면서 D 기질이 굉장히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번마다 우리가 겪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되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 GWR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 바로 도전하고 변화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와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디스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